大家好.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 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중국해서 키워드별로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 전에 중국의 정식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정식 명칭은 같이 읽어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 해서 줄여서 중국. 자, 중국어로 같이 읽어볼게요. 中华人民共和国 줄여서 중국.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키워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좋아하죠. 빨간색은 부와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꼽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의 국기에서도 빨간색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의 국기죠. 자, 국기가 오성홍기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우싱홍치. 다시 한번 우싱홍치.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간단히 필기하면서 같이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성홍기는 말 그대로 자, 오는 5개, 성은 별, 5개의 별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홍, 붉은 홍자, 붉은색이죠, 그죠? 기는 깃발 기자, 그죠? 5개의 별이 있는 빨간색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성홍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홍바오, 홍바오.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맞아요. 빨간색 봉투예요. 중국어에서는 빨간색 봉투를 홍바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이나 그런 행사에 갈 때 축의금을 무슨 색 봉투에 넣나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흰색 봉투에 넣는데 중국은 결혼식이나 아니면 세뱃돈을 줄 때 빨간색 봉투에 준대요. 그래서 빨간색 봉투를 홍바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국의 전통적인 의상이죠? 읽어볼게요. 지파오, 지파오. 지금 이 여성분이 입고 있는 게 지파오죠? 지파오에서도 빨간색 지파오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중국은 부와 행운의 상징으로 해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오성홍기 한번 볼게요. 오성홍기도 각각 나름대로의 상징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별이 5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별은 중국의 주요 정당인 공산당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작은 별들은요. 각각의 계급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등등 각각의 계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아무래도 뭐 공산당을 필두로 해서 각각의 계층의 뭔가 화합을 유도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색깔도 상징 의미가 있어요. 붉은색 바탕, 붉은색은요 혁명을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광명을 의미한대요. 뭔가 공산주의의 느낌이 딱 드시죠, 그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음식입니다. 음식. 선생님도 지금 배가 고픈데 중국은 굉장히 음식이 다양하죠, 그죠? 음식 천국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대요. 다리 달린 것은 사람과 책상 빼고 다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죠? 이 말은 중국의 음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막 뭔가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중국의 음식을 크게 4개 요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물론 더 세분화해서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볼게요. 중국은 재료 선택과 조리법이 다양하다. 특히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산둥 요리. 산둥 요리의 대표적인 지역이 베이징인 거죠. 베이징은 중국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쪽은 춥고 건조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춥고 건조한 그런 기후를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고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북방 요리의 특징은요. 육류를 이용해서 한 튀김이나 볶음 요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요. 중국의 베이징의 대표적인 음식 오리, 북경 오리구이죠. 중국어로는 카오야. 네. 두 번째 요리입니다. 장수 요리. 대표적인 지역이 상해예요. 여러분들 상해는요. 중국의 남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요. 그러면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면 당연히 해산물 요리가 대표적이겠죠. 그죠? 특히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를 쪄서 낸 찜 요리가 발달돼 있어요. 대게찜 요리.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스촨 요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천 요리 들어보셨나요? 사천 요리의 특징이 매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매운 것이 특징인 이유가 스촨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대구랑 비슷하게 분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춥고 더운 그러한 기후적 특징 때문에 맛도 맵고 강한 것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파두부 요리 혹시 아시나요? 마파두부 요리가 대표적이죠. 그쵸? 어쨌든 스촨 요리는 매운 것이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광둥 요리. 광둥 요리는요, 광둥 지역은 일단은 외국이랑 지리적으로 뭔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외국의 그런 조리법이나 식재료 이런 거가 많이 들어오고 전파가 되어서 특히나 퓨전 요리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외부와 교류가 많아서 요리 종류나 맛이 다양하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딤섬 이런 것도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자, 기름진 요리가 중국에서는 많은데요. 뭐 식물성 기름도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 대신에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사람도 많고 땅도 넓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중국은 땅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클까요? 정답은 맞아요. 네 번째로 크대요. 러시아,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큰데요. 지금 보시면 교과서에 보시면 자 일단 같이 볼게요. 중국의 4개 직할시, 4개 직할시가요. 지금 뭐죠? 그쵸?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들어가고요. 베이징 여기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상하이, 우리 방금 봤던 상하이 여기 남쪽에 바다에 인접해 있는 상하이. 그다음에 텐진, 우리 천진이라고도 하는데요. 텐진은 자 베이징 밑에 여기 천진 있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충칭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개 직할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행정구역. 자, 말 그대로 특별하게 뭔가 관리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홍콩, 마카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이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거예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뺏겼다가 1997년도에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됐고요. 마카오는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1999년에 다시 반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잠시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홍콩은 중국 땅일까요? 네, 방금 홍콩이 중국의 2개 특별행정구역 중에 하나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중국 땅이겠죠. 자, 그러면 대만은 중국 땅일까요? 그것도 의문이 생기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대만을 역시 중국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영토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혹시 홍콩의 노란 우산 시위라고 대규모 그냥 우리 근래에서도 홍콩 우리 시민 집회나 혹은 데모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일국양제랑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쯔위 사건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일국양제랑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들은 나중에 다뤄볼 거고요. 우리 오늘은 일국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일국양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가. 그런데 2개의 제도 혹은 체제, 하나의 국가이면서 2개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 말은요, 중국은 대만, 홍콩 모두 중국 땅이에요. 같은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런데 대만, 홍콩을 한순간에 중국의 체제를 뭔가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국양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너네 대만, 홍콩, 너네가 원래 유지해 왔던 체제, 제도를 인정해 줄게. 너네가 뭔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체제, 원래 체제를 인정해 주되, 하지만 너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이야. 하나의 국가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의 제도를 익숙하게 익히도록 해. 이러한 의미로서 일국양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 인구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죠. 중국은 다문화 국가예요. 자,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있는데요. 그 100% 중에 한족이 무려 93%를 차지하고 나머지 7%를 55개 소수민족이 나눠 갖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다 소수민족이 보이시죠? 자, 사진이 이제 소수민족의 사진인데요. 자, 55개 소수민족이 나름대로 그들만의 그런 생활 양식이나 고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4번째 키워드, 관광지.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관광지가 많겠죠. 자, 대표적인 게 베이징, 시안, 샹하이, 리지앙, 더 많겠죠. 그죠? 유구한 역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베이징이죠. 그쵸? 저기 보시면 중국의 수도인데요. 대표적인 게 만리장성. 자, 그 다음에 시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진시황제 아시죠? 황제의 병마용이 있는 그러한 시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의 중심이죠. 국제 금융의 중심이고 리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고즈넉한 옛날의 도시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5번째, 한류 열풍, 여우커. 자,
중국 사람들이 뭔가 한국의 그런 컨텐츠 혹은 한국이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이제 호감을 표시하는 게 한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우리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그러한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을 바로 여우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한류 열풍 볼게요. 드라마, 예능, 음악, 음식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보시면 별그대, 뭐 치맥 열풍, 별그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까지 계속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죠. 인터넷상으로. 심지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의 회당 출연료가 자그마치 8억이래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죠? 예능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판 런닝맨, 중국판 비정상회담 등등 중국판의 비정상회담에는 한국 사람이 또 나오죠, 그죠? 패널로 등등 이렇게 예능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판 슈퍼주니어, 슈퍼보이 등등 이런 식으로 한국의 그런 음악을 좋아해서 또 이제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그룹을 결성하기도 하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까 전에 보시면 뭐 드라마 도깨비를 보고 치맥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자기들도 먹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치맥을 뭔가 체험해보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여우커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하는 1인당 소비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국 관광객이 여우커가 정말 중요한 고객인 거죠. 자, 6번째 키워드. 슈퍼파워 차이나. 이것은 세계에서 뭔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에서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 영역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무역 의존도가 1위예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 1위고요. 역시 수입 대상국이 중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태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중국산이 아닌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수입 대상국 중에 1위가 중국인 거입니다. 그리고 G2,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이 가장 많다고 해서 G2라는 용어가 있죠. 그죠? 다음에 2008 베이징 올림픽, 그다음에 유인 우주선 보시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도에 우주 정거장을 전면 운행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요. 여러 차례 우주선은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속철 보시면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예전에는 기차로 이동하려면 몇 날 며칠을 이동을 해야 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죠. 선생님도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막 기차로 이동하려면 이틀 정도는 다녀야 했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고속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전역에 철도를 놓고 굉장히 빠른 고속철로 이동을 하다 보니 하루 동안에, 1일 동안에 뭔가 이동이 가능하게 된 거죠. 1일 생활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일 생활권이 되니 사람들도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뭔가 편리해진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샤오미, 알리바바 등등의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자그마치 이날 하루 매출액이 20조가 넘을 만큼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을 보시면 중국은 특히나 벤처 기업, 창업, 청년 창업에 많은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돈으로나 투자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정책, 돈, 인프라 그런 청년들의 열정이 모여서 하루에 자그마치 1만 1,000개 정도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은 중국의 한 어떠한 중간촌이라는 그런 지역에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뭔가 마련된 그런 공간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배달 앱 서비스 중에 하나가 어얼러마, 배고프니? 이런 뜻이거든요. 어얼러마가 배달 앱에서 3대 앱으로 성장을 했죠. 7번째 키워드, 볼거리, 즐길거리. 자, 보시면 영화, 연극, 판다, 태극권 등등 중국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녀시대, 나의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장난스러운 키스 등등 중국의 영화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죠. 선생님은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빠져있는 드라마가 여러분들 보셨나요? 친해적, 열애적 이런 드라마. 중국어로는 친아이더, 르아이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이현 배우거든요. 리시엔이란 배우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그 영화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다, 태극권 등등 경극 볼거리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국 개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션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大家辛苦了。